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제가 영상 활동을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 말미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캄캄하다, 암담하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한두 마디 더 보태가지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 아래 영상 활동을 며칠 동안 쉬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대남 녹취록이라고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이 김대남이가 누구냐? 2022년 물론 뭐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 지방선거 때 강남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다 떨어지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시민소통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 잠깐 그 비서관 직무대리로 일했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보증보험 준공공기관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정확한 명칭은 SGI 서울보증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지난 8월 달부터 일하고 앉아있는 김대남이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와 했던 그 통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김대남이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을 했고 김건희 씨가 뭔가 이 배후에서 한동훈 모략이라고 해야 될까? 한동훈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또는 한동훈과 관련된 어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주도했다는 그런 주장,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주장을 김대남이가 이명수와의 통화에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현재 김대남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용산 대통령실의 그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해명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남이가 이명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무슨 당비를 횡령을 하고 한동훈이 뭐 자기의 대선 이미지 조사를 하는 등 뭐 이 당을 한마디로 사당화했다는 식의 그런 모함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의 뭐 지인이 이런 건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용산 발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또는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측에서 또는 이 전당대회에 나왔던 나경원, 원희룡 후보 측에서 그런 내놨던 한동훈 공격, 한동훈 비난성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비판하면서 내놨던 그런 반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용산 대통령실의 김대남 녹취록 관련 해명이 정말로 얼토당토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한 갈등 새 내관으로 떠오른 김대남 녹취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0시 15분에 게시된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 기사 말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김대남이가 이명수한테 한동훈이가 정말로 뭐 김건희를 배신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을 느꼈고 근데 당 대표까지 해봐라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너네가 쳐라 막 이런 식으로 사주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듯한 그런 또는 두 사람이 공모하는 듯한 그런 통화 내용 여러분들 익히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김대남이의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상당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감사, 여기서 말하는 김감사란 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위원으로 앉아있는 김대남이를 가리킵니다. 김감사가 김여사는 물론 윤 대통령과도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이라며 저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이 4.10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 출신들을 갖다 격려하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 또 그 출마
희망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조언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이 대통령실의 주장이 먼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김대남이가 김건희 씨를 만났는지 김건희 씨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확인은 안 해봤지만 김대남이가 이번에 경기도 용인갑 원래는 지금 현재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출마했다가 떨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서려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세웠을 텐데 만약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 사진을 합성을 해서 했다는 건가? 가짜 사진을 내세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통화 녹음은 개인의 일탈성 발언이라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소통 비서관이 왔는데도 여러분들 이 시민소통 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초대 시민소통 비서관이 임헌조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전광삼이라는 비서관이 지금은 시민사회 수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시민소통 비서관으로 온 게 2023년 2월입니다. 요 사이에 이 김대남이가 시민소통 비서관의 직무대리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와중에 시민소통 비서관이 왔는데 전광삼이 왔는데 계속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녀서 사칭 논란이 제기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시민소통 비서관실의 행정관에 불과한데 행정관에 불과한데도 계속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녔다. 이미 시민소통 비서관이 전광삼이가 임명돼서 왔는데도 그 밑에 있는 행정관이라는 자가 직무대리 명함을 돌리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 표현 그대로 사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칭해갖고 논란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옛날에 그 검사 사칭 이런 논란으로 사건으로 지금 현재 위증교사 그걸로 인해서 검찰이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칭 논란이 제기돼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에서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이는 원래 문제가 많은 자였고 김대남이는 사칭을 자기의 직책을 사칭을 하고 다녔다. 시민소통 비서관이 있는 상황에서도 직무대리라는 명함을 돌리고 다니 아주 그런 문제가 많은 논란의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그걸 갖다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밝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 김대남이의 주장 거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뭐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김건희 씨가 한동훈에 대한 무슨 공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도했네 또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배후에서 조종을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김대남이가 어떻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그 준공공기관의 상근 감사로 갈 수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아니 사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그 준공공기관의 감사로 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보증보험의 감사가 김대남이가 밝힌 바에 따르면 연봉만 해도 무슨 3억 6천인가 4억 2천에 달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도 한 달에 한 450만 원이나 쓰고 그리고 또 제네시스 그 아주 고급차 있지 않습니까? 국내 생산 차종 중에서는 가장 고급차에 속하는 제네시스 전용차를 갖다가 배정받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까지 배정받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는 자리에 김대남이가 갈 수 있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엄밀히 얘기하면 대통령실과는 별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이 금융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금융기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공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준공공기관 그야말로 이 대통령실의 또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곳에 어떤 인사를 갖다가 임명할 때는 분명히 공직기관 비서관실 또는 이 대통령실의 이 평판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 사칭 논란이 되기 위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면 이런 자가 서울보증보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아주 노른자위 그 자리를 꿰찰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대남이는 대체 그 무슨 연줄을 잡아서 그 무슨 배경으로 그 누구의 백으로 서울보증보험의 감사 자리를 꿰찰 수가 있었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서울보증보험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예금보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또 예금보험공사는 뭐 하는 곳이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원래는 그게 기재부 산하였는데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가 바로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보증보험의 인사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감사를 선임한다거나 이거를 갖다가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금보험공사 위에 누가 있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럼 이 금융위원회는 또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될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8월 2일 날 이런 내용의 공시를 했습니다. 임원 선임 공시, 회사명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공시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 선임 사실을 공시합니다. 선임 내용, 성명 김대남, 직위 사내이사, 담당 업무 상금감사위원, 임기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그러니까 3년입니다. 자격요건 적합 여부, 적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김대남이는 대통령실 안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 이런 뭐 뇌물 받는 거 외에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이 사칭을 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자가 보증보험이라는 이 준공공기관 금융기관에 그것도 감사위원으로 갈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체 이자의 감사 선임을 누가 주도를 했을까? 또는 누가 결정을 했을까? 그걸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김대남이를 누가 여기다 감사로 꽂았느냐? 당연하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보증보험의 모회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인사를 갖다가 결정을 한 겁니다. 김대남이를 선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금보험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산하에 있습니까? 바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과연 누구냐?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지금은 김병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환. 이 사람이 언제부터 금융위원장을 하고 있냐면 2024년 7월 31일부터, 아까 제가 김대남이가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선임된 게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24년 8월 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김병환이 금융위원장으로 되고 나서 이 김대남이가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선임됐을까? 이거는 불분명합니다. 이거는 아마 그 내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 김병환이라는 자는 누구냐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김병환의 이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대선 승리 이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목세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장으로 영전하는 방기선 제1차관 후임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영전하였다. 2024년 7월 4일 김주연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24년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2024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3년 반 만에 부이사관에서 장관급으로 승진했으며 이사관, 관리관, 차관급 보직을 각 1회씩만 거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이사관, 그 다음에 이사관, 그 다음에 관리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차관급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부이사관에서 여러분들 장관급
장관급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는지 총애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환이 금융위원장으로 했을 때 김대남이를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선임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환의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또 누구냐? 그 김주연 금융위원장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6월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2022년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고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이 김주연이 네 번째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 원래 예전에 이 기재부 금융위에서 이미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주연이 됐든 김병환이 됐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누가 됐든 간에 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자회사의 이 임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이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이 서울보증보험은 사실상의 준공공기관이지만 대통령실과는 거리가 좀 먼 듯하지만 이 단계, 이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 과정 안에 있는 이 주요 결정권자들을 보면 이 대통령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서울보증보험이다. SDI 서울보증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김대남이가 그 아주 고액 연봉을 받고 아주 후한 복리후생을 누리는 그런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냐? 이 대통령실의 지금 현재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김건희 씨하고도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한 사이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김대남이는 대통령실 안에서 직책을 삭칭해가지고 논란이 생겨서 공직기관 비서관 아니 이 대통령실 안에서 또는 이 공직사회에서 일명 저승사자로 통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그걸 갖다가 문제를 삼았는데 어떻게 이런 자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 상근감사위원으로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임명될 수가 있었느냐. 이건 정말 미스테리다. 이걸 또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 김대남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갔는지 이것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김대남 이전에 이 서울보증보험에 감사위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바로 전입니다.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김대남이는 이 사람이 과거에 쌍용건설인가 입사를 했다가 그리고 현진도시개발 대표이사인가 했다가 그 이후로는 뚜렷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정치권을 떠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이력으로 과연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 과연 적합한 인물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교는 그렇지만 이 문재인 때 있지 않습니까? 임명됐던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는 이 사람은 기재부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관료가 과연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적합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상대적으로 김대남이보다는 이 사람이 더 여러분들 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그 기관의 업무, 성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더 적합한 인사다.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하려고 이 김대남 같은 자, 뭐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사칭 논란까지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문제를 삼았던 그 사람이 갈 수가 있었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그 누구의 배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이 야당이나 또는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에 김대남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실은 또 어떤 주장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일단은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김대남이는 서울보증보험에 누구 백으로 갔느냐? 대체 어떤 실력을 인정받아서 갔느냐?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임명이 됐느냐?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 김대남의 주장이 과연 진실인지 허위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